근데 제가 윤석열이라면은 이런 판결이 더 화가 날 것 같아. 다만으로 여지를 남겨두고 중간중간에 뭔가 허점이 비추는 듯 하니까 나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설레죠. 땅땅땅 무기징역. 요거는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예. 지기현이라는 사람의 캐릭터가 이렇게 뭐 반전을 되게 좀 원하는 거 아닌가? 뭔가 앞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뒤에 가서는 뒤통수 꽝 치는 이런 반전을 좀 추구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양형은 그래도 뭐 이렇게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진 않잖아요. 네. 뭐 이 정도면 그냥 현실적이다라고는 보는 건데 하여튼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지기현 재판장이 평가받아야 될 부분은 요 오늘의 선고만이 아니라 그동안의 재판을 지연했던 부분하고 이제 그 앞서서 그 소위 말하는 구속을 취소했던 그 부분.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잘못한 부분 그거랑 이제 중간에 그 룸살롱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거니까 아마 요거는 좀 사안별로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지기현 스타일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 목현태에 대한 개별적인 여러 가지 범행 설명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런 워딩이 나오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목현태에게 억울한 사정을 달리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지 않아 해서 토의까지 했다. 그러나 아쉽지만 목현태에게도 집합범 내란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나서 형량을 보니까 너무 아쉬웠던지 좀 깎아줬어 많이. 청팀이 징역 3년을 아쉬운 거예요. 해줬거든 청팀이 보니까. 아쉬운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목현대 입장에서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현태 듣고 이거 깜짝 놀랐을 것 같아 보니까. 진행하는 거 같잖아요. 지금 게임 진행하듯이. 그나마 이제 일부 의원들은 통과시켜줬잖아요. 막았다가 통과시켰다 막았다가 네. 그거를 참작해서 징역 3년이 된 것 같네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또 이 과정에서 지기현이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본 약간 걱정됐던 부분은 뭐냐면은 노상원에 대해서 징역 18년이라는 형을 선고하기는 했지만은 그 수첩의 증거 능력을 두고 굉장히 낮추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그러니까. 것이 이게 결국은 제2차 종합특검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밝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실행 계획이 다 담긴 것으로 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발견된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춰볼 때 별거 아닌 거 치고 했단 말입니다. 허술하게 있고 너무 쉽게 발견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사실은 내란이 일어나서 2000 그러니까 24년하고 2025년 1월에 그 노성원의 폭탄조끼 얘기를 처음 했어요. 처음 했고 그 네.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보복 작전이 있었다라는 거고 당시에 정보사령관이 노상원이었고 정보사령관은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작전본부장이었던 김용현에게 직보를 하고 김용현의 오더를 받아서 비밀 대북 작전을 했어요. 그게 아마 알려지면 큰일이 날 거예요. 그래갖고 2차 특검에서는 당시에 노상원이 그 비밀 대북 작전 전 그러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아는데 네. 그건 또 군사 기밀이라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함부로 발설할 수 없네. 네. 저는 할 수는 있는데 자세히는 몰라서 못하겠어요. 제가 자세히 알면 하겠는데, 근데 예를 들면 대북 그 비밀 군사 작전 HID 요원이 갔을 때는 뭡니까? 요인 암살과 폭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 하나 또 뭐 있냐면 고위 인사에 대한 포섭이 있어요. 포섭을 해서 이제 북한의 소요를 일으켜서 사람을 그러니까 뭐랄까 매수를 해서 포섭을 네. 해서 안에 군부의 반란을 유도하는 이런 작전도 있었고 그게 아마 잘 안 돼가지고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폭파 임무를 했던 걸로 아는데 HIO원을 보냈다가 돌아오는 애들을 다 죽여야 될 만한 어마어마한 작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됐고 폭탄조끼가 처음에 말로만 있었는데 그 폭탄조끼를 만든 업체에서 제가 폭탄조끼 받아서 공개했잖아요. 네. 그 실물입니다. 그때 당시 거기서 실물은 그 기폭장치. 아. HID원들을 연락을 해야 되니까 위성 전화를 갖고 가는데 위성 전화에 유선으로 연결시켜서 문자 메시지로도 폭발시킬 수 있고 전화를 걸어서 폭발시킬 수 있는데 그 전화번호는 노출된 번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공중전화에서 전화 잘못 걸면 그냥 그 요원 죽는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그 조끼를 입고 그 납품이 됐다는 거죠. 그것까지 입혀서 어떻게 했는지 뒤에는 모르겠지만 정보사에 납품까지 됐다는 거, 그런 요청이 있었다는 거. 노상원이 말했던 게 007 영화 보고 내가 이렇게 뭐 미친 소리를 하고 그냥 끝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노상원 수첩에 있는 모든 게 아니더라도 이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면 이 수첩 속에 있는 뭐 백령도의 배를 타고 가다가 뭐 어뢰로 격추시켜서 배를 격추시키 뭐 침몰시킨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체포한 사람들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 예를 들면 그 외국에 중국의 용병들을 썼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정보서에서 실제로 같이 작업을 하는 중국 용병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가 지금 어디라고 저번에 한번 특정이 됐는데 그 업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국의 용역 업체 군 출신들이 모인 용역 업체 그리고 우리 정보사 오비들이 거기 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까지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연락을 했거나 계약을 하려고 했거나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노상원의 망상 뭐 그냥
본인의 개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적은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직위원의 그러니까. 판단은 단순 불만이나 저녁 자리의 격정, 하소연으로 볼 여지가 적지 맞습니다. 않다. 그렇게 하면서 하소연.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알 수가 없고 일부 모양이나 형상, 필기 형태 내용들이 조악하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이 전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거의 계약서 안 썼으니까 뇌물 무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논리예요. 그러니까 뭐 조악하고 뭐 필기가 뭐 허술하게 돼 있으니까 봐준다? 아니 허술하게 내란을 준비했든 꼼꼼하게 내란을 준비했든 꼼꼼하게 준비했으면은 지금 재판도 못 열겠죠.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정상적인 그 회복 차원에서 이 우리 법원에서 지금 재판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허술함을 가지고서 뭐 윤석열이든 노상원이든 깎아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단죄하고 엄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좀 모자르고 멍청하고 좀 바보같이 했으니까 오히려 봐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뭐 논리적 정합성도 안 맞고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아니 결국에는 남의 집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으면 훔친 게 중요한 거지. 뭐 멍청하게 허술하게 들어가서 훔친 거랑 뭐 똑똑하게 가서 훔친 거랑 그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좀 봐주기 위한 하나의 논거를 일부 짜내서 만든 거 얼마 아니냐. 전에 그 좀 그렇게 아이돌 봐요. 여성 아이돌 그 여성 집에 들어갔다가 도둑이 네. 아 맞아요. 맞아가지고 자기가 두드려 맞았다. 맞아. 나나. 그럼 봐줘야 돼 그러면? 나나 강도가 들어가서 두드려 맞아서 제압당해서 신고까지 당했잖아. 자기 협박당했다 그러고 그 나나를 고소했어 또. 아니 근데 말도 안 되는 지기현 거지. 부장판사의 매력은 서두에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사실상 불인정하면서도 선고는 징역 18년으로 갑니다. 바로 그냥 지금 거의 또 피 보니까. 굴려가지고 지금 맞추는 수준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그때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던 전청조. 전청조 15년 전청조가 징역 13년 받았네요. 최종 13년. 형이 징역 13년 받았는데 투자 사기 혐의 징역 12년, 아동학대 폭행 혐의 징역 4년, 총 16년에서 2심에서 감형돼서 징역 13년 받았는데 조지호 청장보다 더 받았어. 그러네. 조지호보다 위야. 전청조가 더 위에 받았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릉 수긍이 안 가는 분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행이라고 한다면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식하는 판결이 이진관 부장판사가 포문을 열었고 유경진 부장판사 양형은 굉장히 부족했지만 내란으로 인정을 했고 지기현 부장판사도 다시 한번 12.3 계엄은 국회를 봉쇄하고 활동을 막기 위한 내란이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지금 논란은 굉장히 많고 저는 뭐 앞으로도 더 우리가 토론은 해야 된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1심 법원에서 다 내란을 이제 전부 인정을 한 셈이 된 거기 때문에 항소심에 갔을 때 그런 불안감 이런 거 이제 많이 좀 덜어냈고요. 이제 항소심에 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법리를 좀 더 좀 심플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고 양형에 있어서도 아까 이상민 같은 거 말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좀 제대로 정리를 해야 되고 앞으로 2차 종합특검에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박성재라든지 뭐 관련된 사실 지금 수사 안 된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에 뭐 정진석이나 뭐 김태효나 이런 사람들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자들에 대한 결국에는 내란의 단죄 이게 반드시 따라와야 될 것이고 앞선 판례들이 내란을 확실하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국민들께서 그 염려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부분을 크게 덜은 부분 이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거둔 수확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궁금해지는 것은 윤석열이야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었고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무기징역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징역 30년 받은 김용현과 징역 18년 받은 노상원은 오늘 1심 선고를 받아보고 윤석열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곽수환 씨의 그런 추측이 궁금합니다. 윤석열 생각도 안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등에 김용현은 불 떨어져. 내가 봤을 때 김용현은 감치 끝나고 나와서 오늘도 앉아 이하상이 좀 꼴보기 싫을 것 같고 아 이 새끼 때문에 30년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거를 깨달으면 다행인데. 네. 2심을 또 한번 봐야지. 2심에 계속 아. 변호사를 이하다. 좀 더 세게 하라고. 좀 더 세게 하라고. 좀 더 세게 했어야지 더 깎인다. 네. 오늘 뭐 날은 날이네요. 오늘 보니까 동접 네, 많은 분들이 지금 10,000명 들어와 이상. 보시고 아니 나는 네. 나린이 오늘 서울구치소 잔치국수 나왔대요. 아, 그러니까. 진짜 실제 맞아, 잔치국수입니다 오늘. 김치랑.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잔치국수. 교도소 구치소장이 오늘 뭘 직감을 한 것 같아요. 그 딱 메뉴를 짤 때 잔칫날이다 네. 해가지고. 윤석열 쪽 입장은 나온 게 특검의 주장대로 결론이 나왔다.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다. 얘네가 역사의 법정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중세 시대로 가나요? 어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 이게 무슨 어디를 믿고 지금 얘기를
법정이라는 걸까? 아니, 정말로 말도 안 되는 후한무치한 행태가 아닐 수가 없는 거고. 그 사실 네. 역사의 법정은요 이미 기록이 끝났죠. 이미 이번에 우리 12.3 우리 국민들이 그 계엄을 다 막은 부분에 대해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도 지금 추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거는 세계사적으로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역사 운운할 필요 없고 이제 남은 재판이나 잘 받아라라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이제 이분들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징역 18년의 그런 본인들의 끼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어떨까 생각을 해보는 게 이분들 나이가 김용현은 1959년생입니다. 대충 산수를 해보면은 올해 이제 40일 더하기 26이 되니까 67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만 65. 거기다 이제 만 65면 30을 더하면 거의 100세 시대로 가는 분위기인 거고 노상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공식 프로필 네이버에 나오진 않지만은 62년생 정도로 추론이 되는데 그래 봐야 90대 그러니까 38에다 26, 64니까 거기다가 이제 18년을 더하는 거니까 80이 넘어서 이제 제대로 살고 나온다고 그치. 다른 한다면 재판도 추론하는 있으니까 건데 형이 더해지고. 다른 재판까지 있으니 형이 더해지는 플러스 상황이기 한 10은 때문에 더 더해야죠. 아마도 사실은 무기징역이나 사형 못지않게 중형을 선고받은 것도 멘탈에 끼치는 영향은 좀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1심의 선고를 다 보기 전까지야 뭐 우기고 따지고 난리를 치고 했겠지만 일단은 1심 그것도 지기현 재판장은 본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할 거라는 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형에서는 상당히 좀 그들의 입장에서는 강하게 나온 거니까 아마 사기가 좀 꺾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계속 그 정신 승리를 하면서 더 남은 시간을 버티기에는 이 구치소에서 생활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항소심에서 양형에서 형을 감경받고 줄이기 위해서는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했던 일을 반성해야 인정해야 되고요.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고 더 하는 수밖에 없고 알려지지 않았던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윤석열의 범행을 2차 종합특검에 나가서 구술하고 진술해주면 어느 정도 항소심에서는 그들이 받은 형을 깎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2제3의 네. 목현태 나오는 거예요. 아. 다 자기 역량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협조를 하면 네. 아마 이 내란의 진실의 퍼즐 아직 이제 그 큰 그림이 다 맞춰진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2차 종합특검이 네. 지금 이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상당한 좀 영향을 관련자들에게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수사 시작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하나의 논거가 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2차 종합특검에는 상당히 좋은 그런 시그널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용현이 2차 종합특검 가가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님이 진짜 적은 건 많이 한마디 하면 저 20년까지 봐줄 용의가 있습니다. 형수님. 예. 솔직하게 가면. 네. 예. 아, 솔직하게 간다면 형수님의 기여도 네. 이제 판단을 해봐야 돼 지금. 예. 그 믿을 수 형수님 없습니다. 얘기했어요. 우리 김건희 씨는 지금 윤석열 그 자기 남편인 윤석열이 5년 받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희망을 좀 봤을 것 같은데 1심에서 무기징역이면 사실은 사면 복권이 안 될 경우에는 상당히 본인이 나온 자손 치더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바깥에서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근데 뭐 꼭 이 일이 아니었더라도 안 보고 살았을 것 같기도 하고 사이 일이 아니었어도 자체가, 사이 지금, 자체가 네. 좋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제 중요한 것은 어차피 2심에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잘 판단을 하겠고 사실 1심이 중요했잖아요. 오늘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만큼 이상이나 우려했죠. 잘 나왔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이 이후에 예를 들면 전환길이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일부 의원들이 여태까지도 내란으로 인정 안 하고 지금 모든 재판부에서 내란이 맞다라고 지금 판단했고 그렇죠. 국헌문란 폭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판단을 했는데 전환길이 뭐 건국자금 1천억을 모은다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내란 선전선동 보면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징역 9년 받았어요. 물론 여기는 국가보안법 위반이 플러스 돼서인데 내란 선전선동하면 징역 4, 5년 그냥 나옵니다. 앞으로는 내란의 이게 12.3 내란이 1심에서 어느 정도 다 모든 재판부가 그렇죠. 일치돼 법률적으로 판결했죠. 완전히 해결이 된 겁니다 지금. 내란 네. 선전선동하는 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재판에 넘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 안 그래도 고발 당했는데 시민단체한테 전화기를 바로 입장 바꿨습니다. 그건 내가 내 머릿속에 계획만 얘기한 거지 내가. 실행에 옮긴 게 아니야 지금. 그거 변호사한테 아니, 법률 검토를 내가 받지 않았냐. 이석기도 예. 내란 예비의문. 예비의문은 무혐의 나왔어요. 가서 말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 말한 걸로? 당원들 모아놓고 말한 것 때문에 9년이야. 예. 아. 내란을 선전하고 선동하고 옹호하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심플하게 예. 9년 나와버렸어. 마이크 잡으면 좋네. 9년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